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2일간 453명, 국민의힘 내부 문건에 나온 강원당원 탈당자 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12.3 내란 사태 이후 탈당이 는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이 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열린 한림대 학생총회.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불발로 인한 분노가 대학가로 번지며 20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대학생. 1차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주저없이 탈당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내란 속에 방탄에 동조할 수 없고 내란 속에는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20대 청년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분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문건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힘을 탈당한 당원이 7,745명에 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하루 평균 탈당자 수가 6배 이상 는 겁니다. 강원도의 경우 12일 동안 453명이 탈당했습니다. 서울 탈당자 수 1,069명의 42% 수준으로 인구수에 비해 적지 않은 탈당 규모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당사 앞입니다. 최근까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때문에 아예 문을 걸어 잠근 날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국 관계자는 같은 기간 입당한 당원들도 있어 문서에 적힌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든 문건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탈당이 잇따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증가 추세입니다. 강원도당의 경우 지난 4일 이후 당원이 360명 정도 늘었습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이례적인 당원 증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반사이익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보수색이 짙었던 강원도. 이번 사태로 강원도 정치 지형의 변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성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위축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춘천시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5억 원을 투입해 추가 발행한 춘천사랑 상품권의 판매율이 9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또 소상공인 4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처분을 연기하고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직매장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식자재를 판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탄핵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강원 정치지형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 사태 직후 강원 선거 표심은 어땠는지 이송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4년 3월,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두 달 뒤인 5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치러졌던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모두 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6명,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명이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년 뒤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지사와 18명의 시장군수 모두 보수 후보가 싹쓸이했습니다. 첫 번째 탄핵 사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 강원 표심은 요동쳤습니다. 강원도지사와 18개 시장 군수 가운데 보수가 5명, 진보가 12명, 무소속에는 2명이 당선됐습니다. 바로 전 6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보수표 15명 가운데 10명이 진보 성향으로 바뀐 겁니다. 2년 뒤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시 갑, 을 등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돌아온 탄핵 정국. 헌법재판소의 3번째 심판에 따라 이번에는 강원 표심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한 국민의힘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강릉에 화력을 집중해 촛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바람이 차가운 날씨에 대로변에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릉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손글씨로 창피하다, 육선은 꿈도 꾸지 말라,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같은 성토로 가득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지만 끝까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과 정점에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민주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권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에서는 국민의힘 해체와 권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권성동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끌더니 국정안정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막다른 벼랑에 몰린 지금도 제 살 길만 찾고 있다며 강릉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과 강원도민과 강릉 시민께 사죄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이 그리고 저도 강릉 출신인데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화력을 강릉으로 집중해 이번 주 토요일 21일 오후 3시 권성동 의원 강릉 사무실 앞에서 강원 광역단위 촛불 집회를 개최합니다. 또 원주에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양구와 횡성은 매주 수요일 지역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권성동 의원의 5선 지역구 등 강릉이 보수의 정점으로 지목되며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은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해 저항운동을 계속 펼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철원과 화천, 홍천, 양구 등 6개 시군과 강원 중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 공지천에 올해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공지천 첫 결빙은 지난해보다 4일 빠르고 평년보다는 13일 빠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양구 영하 13도, 철원 영하 12도, 춘천과 홍천, 화천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 최고기온도 2도 안팎에 머물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강원 라이즈 기본계획이 이번 주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최종 제출됩니다. 계획 안에는 대학과 기업 연계 시군 특성 산업 육성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강원 스타트업 허브 조성과 대학 주도형 지역 현안 해결 등 5대 프로젝트 13개의 단위 과제가 담겼습니다. 강원도와 강원 라이즈 센터는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와 평가, 선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도지사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중도개발공사가 파산 직전임에도 최 전 지사는 일말의 반성이 없다며
재임 기간 벌어진 불법과 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강원도당은 최 전 지사의 혐의는 이미 경찰 조사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났다며 검찰의 기소는 모욕 주기, 정치 기소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강원도의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강원도가 지난해 말부터 조례 개정 전에 시군을 압박해 부단체장 자리를 도청 인사로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인구 5만 명 이하 시군에 3급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도청 인사들로 승진잔치를 벌이면서 시군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강원폴리스 알람 제2호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내년 2월 7일까지 8주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활동을 펼칩니다. 강원경찰은 지난달부터 버스 정류장 외벽과 전광판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문구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2분쯤 양구군 양구읍 정중앙 테니스장 인근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탱크로리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탱크로리가 넘어가 운전자 28살 남성과 승용차 운전자 72살 남성이 다쳤고 경유 4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총 사업비 57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36년 된 창촌 농공단지를 리모델링하고 그 일대까지 1,358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육시설과 북카페 등 편의시설과 원거리 출퇴근 청년을 위한 기숙사를 갖춰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